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7일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 인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쭉 찾아뵀는데 저의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28만 구독자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또 29만 30만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누르고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보다 높은 노출을 위해서 빨간색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2월 7일 민영삼 칼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국민의힘이 그 전직 대통령들의 과오에 대한 사과의 문제를 가지고 약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또 이 야당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만이 서울시장과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하고 정권 교체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민영삼 칼럼이 갖고 있는 대안을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시해서 여러분들의 그 공감을 좀 얻고자 합니다.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을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이내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국민들께 사과를 하겠다라는 그 결정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으며 내후년 정권 교체를 해올 수 있는가?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정권 교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민영삼 칼럼의 논리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표를 분석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표를 분석하면은요, 박근혜 대통령은 호남에서 11% 가까이의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호남에서 제 기억으로는 약 9.9%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500만 표 차라는 엄청난 표차로 이겼습니다. 그 얘기는 이명박 대통령은 호남 지역에 사는 호남 유권자들의 표뿐만이 아니라 호남 바깥에 사는 부산에 사실 굉장히 호남 출향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이 출향 호남인들의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정동영 후보하고 500만 표 차라는 엄청난 표차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 놓은 그 업적, 근대화, 산업화, 정말 150달러에서 10,000달러, 20,000달러로 가게 경제 대국을 만들어준 그 경제의 공로를 수도권에 사는 호남인들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호남 유권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서도 약간 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쭉 왔던 민주공화당의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보다 오히려 한 2%가량 더 높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도권 호남, 그리고 부산에서의 부산, 울산, 경남의 호남은 문재인 후보가 경남 출신이고 부산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으나 부울경에 사는 호남인들의 표를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이 호남 출향인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과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과의 화합을 통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2,500만 유권자 중에서 근 30%에 달한다는 호남 유권자의 상당수를 흡입했기 때문에 호남세를 등으로 하는
문재인 후보에 대항을 해서 51.6%라는 기록적인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호남표를 얻지 않고서는 우리 서울시장도 어렵고 정권 교체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부산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의 유권자의 표를 얻지 않고서는 서울시장 난망합니다. 부산시장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남인들의 마음을 사야죠. 호남인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광주 5.18 항쟁이 정말 뼈아픈 역사입니다. 아직까지도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음을 저는 충분히 알지만은, 저는 현장에도 있었고 당시에 내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있었는데요, 정말 맨손으로 있었던 광주 시민들한테 대한민국 군인이 총을 쏴서 그 민간인들을 죽인 그런 민주화 운동의 과정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정말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무장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북한군이 총으로 쏴서 피살됐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끓고 끓었습니까? 광주의 민심은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화끈하게 통 크게 사과를 해버리면 될 일인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아파서 못하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가 가서 사과를 해서 호남인들의 마음이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호남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특히 부산과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는 호남 출신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과정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깊은 뜻을 우리가 통 크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만에 하나라도 정말 국민의힘 당내에서 친박, 친이 계보를 따지고 그리고 자기 당내 보수의 이익을 따져서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계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에 대한 이 결단을 정말 반대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일부 여러분들께서 서운하실지 몰라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12월 1일, 2, 3일 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을 이길 수 있고 부산시장을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후년 2022년 3월 7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라는 근거로 따따붙다에서 설명을 들었던 그 도표입니다. 따따붙다에서 정말 조회수가 40만 조회수를 넘어가는, 근접하는 그런 조회수를 기록한 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갤럽에서 엊그저께입니다. 오늘이 12월 7일인데요. 12월 1일, 2, 3일 동안 전국에 1000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오늘 선거가 있다고 그러면은 정권을 유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정권을 교체하는 야당 후보를 뽑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서울에서요,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는 비율이 오차 범위를 벗어난다 할까? 45%나 나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경남까지 합쳐서도요, 정권 교체하는 비율이요, 43%가 나왔습니다. 유보층이 14%, 19%가 되지 않습니까? 부산은 아마 저는 더 높으리라고 봅니다. 울산, 경남을 빼면. 그리고 충청권에 가서 보면은요, 51% 훨씬 더 높습니다. 저게 비호남 지역에 충청 대망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갖다가 배경으로 하는 더 추정된 통계 수치라고 보는데, 우선 서울, 부산만 말씀드리면은요, 정권
부산, 울산, 경남 보십시오. 정권을 유지해서 민주당 찍어간다는 게 3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한다는 게 벌써 43%가 되고 서울은 4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향별로 보면은요, 이 근거는 훨씬 더 힘을 얻게 됩니다. 무당층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당도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근 30%가 됩니다. 그 무당층의 유권자들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다가 근 50%가 됩니다. 지지정당 없다라는 층에서 저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게 52%나 됩니다. 무당층은 유보층이 30% 되고 중도층이 12%가 되지만은 저렇게 지지정당 없고 본인 스스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저런 여론이 그렇게 높은데 저 마음에 중도층의 마음을 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중도층이라 하면 또 무당층이라 하면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호남인들이 차마 민주당이 워낙 문재인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국민의힘에 차마 오지 못하고 있는 층이라고 모든 분석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저는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우리가 이미 법률적으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에 대한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아들이라도 나섰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안 나서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 나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또 이명박 대통령의 저런 그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100%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100%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 도덕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박근혜 대통령 풀어줘야죠. 문재인이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주택가격이 가장 안정됐고 주택 공급이 가장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 이명박 대통령이 실물 경제를 알기 때문에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들이 다른 것 조그만 것 흠결 잡아서 침소 봉대 해가지고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정치 보복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또 갖고 있는 조그만 실수, 정말 불통이었던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통과 그 최순실 씨로 불리워지는 그런 사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정책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금전적인 이런 그 실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중도층들이, 호남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받아주겠습니까? 정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하신 분들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또 본인이 과거에 속했던 친박계든 친이계든 친홍계든 그 떠나십시오. 떠나고요. 내년 4월 9일날 실시되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2022년 3월 7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만을 생각해서 우리가 거기서 다 이겨서 문재인이 안 풀어주면은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풉시다. 우리가 정권 교체해서 이명박 대통령 풉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정말 애들 말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예? 잔머리 자기 정치 하지 말고, 그 구악, 그 망령의 계보 정치 하지 말고, 정말 삼선의 중진들,
어르신들 말 따라서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에 밖에서 활동하시는 정말 그분들께도 제 나름대로 비책을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대책을 갖다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정당이 그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가 추구하는 중도층을 안고자 하는 수도권 부산권에 거주하는 호남 유권자의 마음을 안고자 하는 그 노선이 싫으시면은요 따로 정당을 만드십시오. 저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원진 당대표가 했던 애국당을 중심으로 정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을 갖다가 내부 총질하지 말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을 하나 해서 정말 몇 석이라도 원내 의석으로 가지고 나름대로 이념을 가지고 협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당의 이념의 스펙트럼을 넓히자는 거죠. 아니 보십시오. 저쪽 좌익 쪽에는요. 좌익 쪽에는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꼬붕 최강욱에 있는 열린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정의당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독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민주당하고 또 다를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도 국민의힘의 중도 노선이 마음에 안 들면은 애국당 중심으로 해서 그 당을 만들어서 서로 우당으로서 그리고 중간에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의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안철수 당까지 포함해서 국민의당,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애국당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익의 날개를 더 훨씬 더 넓혀서 협력해 가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홍준표 대표가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되셨듯이 애국당 후보가 말하자면 태극기 흔히 말하는 태극기 부정적인 의미로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애국심이 철철 넘쳐 정말 애국심으로 충만하신 그 태극기 그분들과 애국당으로 이름으로 다 뭉쳐서 대구에서 경북에서 정말 국회 의석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중도 그 다음에 호남을 향한 그런 서진 정책 중도 지향 정책을 갖다가 내부 총질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책으로는 이념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정당을 하나 만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하면서 2020년 12월 7일 민영상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